비가 내리는 초겨울의 오후였습니다. 대청 펄프 공장 뒤편 골목길은 으스스한 한기가 감돌았죠. 그 길목에서 이영재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젖어가는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83의 손가락은 겨울비에 붉게 얼어붙었지만 이영재 할아버지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버려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아직 쓸만한 것들을 고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공장 직원들이 퇴근길에 하나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무심히 지나쳤어요. 노인네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모습은 도시의 흔한 풍경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 한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약직 사원 배지를 달고 있는 29살의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우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비 많이 오는데 이거라도 쓰세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죠. 지은은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건네고는 재빨리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내 노인 곁에 쪼그려 앉아 흠뻑 젖은 폐지들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지은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함께 폐지를 정리하는 동안 지은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조용한 편이었던 지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직원이었지만 그날의 작은 친절은 그녀의 본 모습이었어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폐지 묶음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 이영재 할아버지의 손수레에 얹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게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어요. 지은은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던 이영재 할아버지의 강인함이 느껴졌죠.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지은은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이영재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친절이었지만 서로에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차가운 거리에서 따뜻한 인연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대청 펄프 공장 구석에는 이영재 할아버지가 라면 봉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종이로 된 칸막이가 흔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라면 봉지를 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한지은이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이영재 할아버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신의 도시락통을 열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랑 도시락 같이 드셔요. 라면은 날씨도 추운데 몸에 안 좋아요. 지은의 도시락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따끈한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죠. 이영재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이 내민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제가 매일 조금씩 많이 싸오거든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사실 지은은 몇 주 전부터 이미 할아버지를 위해 조금 더 많은 양의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어제의 만남 이후로 용기를 내어 다가간 거였죠. 이영재 할아버지는 말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였어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제 이름은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약직으로 일한 지 6개월 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걀말이를 천천히 씹으며 지은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친근해 보였어요. 제가 여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매일 이곳에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할아버지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영재 할아버지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지막 밥알까지 깨끗이 비운 후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죠. 내일도 올게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은 도시락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네, 내일도 기다릴게요. 더 맛있는 반찬 많이 싸올게요.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화요일 오후 대청 펄프 사무실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영재 할아버지는 공장 안으로 들어와 청소 도구를 찾고 있었어요. 교육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회사 역사에 관한 영상이 상영 중이었죠. 대청 펄프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이영재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비친 오래된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손으로 그린 설계도였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황색 종이 위에 정교한 선들이 스크린에 비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교육 담당자가 이영재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교육 중인데.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재 할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의 무심한 표정이 아닌 깊은 감정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스크린을 바라봤죠. 거기엔 대청 펄프 초기 설계도, 혁신적 펄프 제조 공정이라는 자막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할아버지 작품이라고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교육 담당자가 다가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은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설계도를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긴 문장을 말했어요. 내가 저 회사 초창기 멤버였다. 그 종이 내 손으로 그린 거야. 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회사의 설립자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지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이영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긴 이야기야. 오래전 일이지. 그날 밤 대청그룹 본사 최상층에서는 조용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이끌어온 정태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전화가 와 있습니다. 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의아했죠. 누구지? 발신자 이름이 이영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비서에게 다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오랜 시간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나다. 이영재. 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이영재 선생님, 진짜 이영재 선생님 맞습니까? 그래, 내가 맞다. 정 회장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젊은 시절 자신을 이끌어준 멘토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의 기틀을 닦은 공로자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을까? 항상 의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일까요?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건강은 어떠신지? 내가 왜 전화했는지 궁금하지? 오늘 우연히 회사 교육실에서 내 설계도를 봤다. 정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역사 교육 자료에 사용된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요즘 그 근처에서 지내거든. 이영재 선생의 말에 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지내다니 어떻게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선생님, 혹시 많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태준아, 나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야. 너희 회사에 한지은이라는 직원이 있니? 정 회장은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특정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다니요. 정 회장은 재빨리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지은이라는 직원을 검색해봐. 비서는 곧바로 태블릿을 조작했고 몇 분 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 회장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지은, 마케팅부 계약직, 6개월 차. 이영재 선생은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 나에게 도시락을 건네줬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이영재 선생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잊고 있었던 감사함, 그리고 빚진 마음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영재 선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야. 이튿날 아침 대청 펄프 정문에서 한지은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자 붉은 불이 들어왔어요.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문의하세요.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카드였는데요.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데스크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은님, 계약이 오늘부로 종료되어 시스템에서 삭제되었네요.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라니 아무런 통보도 없었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했어요.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지은은 자신의 책상으로 가기 위해 임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지은아, 너 잘렸대. 옆자리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죠. 갑작스러운 해고,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요. 왜? 갑자기 이런 거야? 수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냥 계약직이라 어쩔 수 없는 거래. 윗선에서 결정났대. 지은은 자신의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문득 이영재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나눠 먹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발걸음을 돌려 공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는 가끔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냈어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를 잃었지만 이 따뜻한 순간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당장의 생활비도 막막했죠. 하지만 지은은 이영재 할아버지를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될 거예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의 마지막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오후 3시 한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며 새 일자리를 찾고 있던 지은은 모르는 번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지은 씨 맞으시죠? 대청그룹 본사 비서실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청그룹이라면 자신이 일하던 대청펄프의 모회사였어요. 왜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올까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 본사 52층으로 와주십시오. 정태준 회장님께서 면담을 원하십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청그룹의 회장님이라면 재계 순위 상위권에 드는 인물이었죠. 그런 분이 왜 자신 같은 계약직 사원을 만나려 할까요? 혹시 실수가 아닌가요? 저는 그저 계약직 사원이었는데. 실수 아닙니다. 꼭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통화가 끝나고 지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이영재 할아버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오해받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 비싼 옷은 없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강남 본사 건물 앞에 서자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죠. 로비에서 방문 등록을 마친 지은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2층이라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 펼쳐졌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서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한지은 씨가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지은에게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이영재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영재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게, 지은 양.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은 씨,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지은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 회장은 커피를 권했어요.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겠군요.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지은은 정 회장과 이영재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짜투리 종이를 쥐어준 사람이 너였다고 하더군. 지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 회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씨, 당신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지은은 이영재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폐지를 모으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전에 대청 펄프와 관련이 있으셨다고.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이영재 할아버지와 몇몇 사람들이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영재 선생님이십니다. 대청그룹의 기술적 토대를 만드신 분이죠. 제가 23 때 만났던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영재 선생님은 30년 전 혁신적인 펄프 제조 공정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기술이 대청그룹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이영재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그때뿐이었다고 생각했네. 내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지. 지은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폐지를 줍던 노인이 사실은 대청그룹의 기술적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당신의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대청계열 스마트 펄프 해외 전략 기획실 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죠.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직 사원에서 갑자기 임원급 직책으로 승진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영재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진실을 알려주마. 그 종이, 그 폐지, 그 쪽지가 지금 대청그룹을 만든 기술의 시작이었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영재 할아버지는 혁신적인 제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기술이 대청 펄프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며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난 단지 종이를 만드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회사는 돈을 쫓아 달려갔지.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저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제야 선생님의 철학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영재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폐지를 모으면서 찾던 건 사실 한 가지 메모였다. 30년 전 내가 연구하다 버린 짜투리 종이에 적혀 있던 공식이었지. 그걸 찾아 태준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종이를 우연히 주운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은 씨.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중요한 종이를 주었다는 건지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이영재 할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비 오는 날 나를 도와줬지? 그때 내가 정리해준 폐지 더미 속에 그 공식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청그룹의 미래를 구한 거야.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도 보셨다고 하더군요. 다들 외면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볼이 붉어졌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영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다. 모두가 내 도시락만 생각할 때 너만 나눠주었지. 정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더 좋은 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이영재 선생님이 시작한 철학을 이어갈 사람으로 말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필요할 테니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영재 선생님께서 직접 멘토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주마. 대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일주일 후 한지은은 대청 계열 스마트 펄프 해외 전략 기획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이었어요. 지은의 책상에는 새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청 계열 스마트 펄프 해외 전략 기획실 부장 한지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지은은 명함을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액자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날 비에 젖은 도시락 사진이었어요. 지은이 이영재 할아버지와 처음 도시락을 나누던 날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영재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밝은 표정의 노신사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이 회사의 미래야. 내가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맙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닌걸요. 그저 도시락을 나눴을 뿐인데. 이영재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나한테 명함만 주고 가더니 너만 도시락을 줬더구나.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지은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며 형식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을 뿐이었죠.
그 진심이 결국 이영재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었고 오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영재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펄프 기술의 미래를 열어가야 해.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기술. 내가 꿈꾸던 것들을 이제 내가 이루어 주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이영재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볼까?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오, 두 분 다 여기 계셨군요. 첫날은 어떠십니까? 지은 씨?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대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이영재 선생님의 철학과 지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서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도시락 사진 속에는 자신과 이영재 할아버지의 순수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오늘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네요. 지은의 말에 이영재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돌아올 땐 더 큰 선물이 되어오지. 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성공 이면에는 이런 작은 인연과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지은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대청그룹의 미래를 바꾸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다짐했어요. 진심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지은은 이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